시청자, 미국 신문에 실린 사설 한 편이 한 나라의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미국이 드디어 한국을 버렸다라고 읽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왜 하필 지금일까요? 둘째, 이 칼럼을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영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단서 하나를 그냥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칼럼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아닙니다. 보도가 아니에요. 미국 기업연구소 AEI 소속 연구원이 쓴 의견 칼럼, 오피니언입니다. 그리고 곧 등장할 이름 하나, 미셸 스틸, 그리고 단어 하나, 레짐 체인지, 이 두 개를 머릿속에 잠깐 걸어두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성격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건 한미동맹이 깨지고 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주제는 따로 있어요. 누가, 왜, 하필 지금 동맹이 깨지고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상파 헤드라인 혹은 보수 주류 매체의 일면만 보고 있으면 WSJ도 등을 돌렸다 딱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그 칼럼에 누구 서명이 붙어 있는지, 그게 신문의 어느 면에 실렸는지 그걸 한 줄이라도 짚어주는 보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 겹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표면, 칼럼이 실제로 뭐라고 했는가? 동기, 누가 왜 이걸 이 시점에 띄웠는가? 그리고 결과, 진짜 위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엔 이 칼럼이 스스로 무엇을 자백하고 있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칼럼이 실제로 뭐라고 했는지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미국의 등을 돌리고 강경 좌파로 돌아섰다. 대략 이런 취지예요. 쓴 사람은 미국 기업연구소 AEI의 니콜러스 에버스타트라는 연구원입니다. 한반도 인구와 경제를 오래 다뤄온 보수 성향학자죠. 칼럼은 몇 가지를 근거로 듭니다. 한국 수사기관이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것, 미국 기업 쿠팡을 정보 유출로 수사한다는 것, 통일부 장관의 정보 공개 관련 발언,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을 둘러싼 한국의 태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칼럼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국이 동맹의 자격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주장들이 다 사실이라고 확인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칼럼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거기까지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구분이 오늘 내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통 다들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를 붙잡겠습니다. 이 칼럼을 미국의 최후통첩으로 번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그 목소리의 상당수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안에 있습니다. 이미 1년, 2년 전부터 워싱턴을 다녀온 일부 야당 인사들이 그쪽 정치인들을 만나고 와서 이재명은 친중 아니냐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씨앗은 사실 워싱턴에서 저절로 자란 게 아니라 서울에서 가져가 워싱턴에 심고 다시 미국 칼럼으로 받아들고 들어온 겁니다. 칼럼 한 편이 서울에서 미국 전체의 뜻으로 번역되는 그 속도, 저는 이게 핵심 단서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오피니언 중 하나로 지나간 글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동맹 파탄의 공식 선언처럼 둔갑하는가. 세 번째, 그래서 이 흐름의 한가운데 한 인물이 자꾸 호명됩니다. 미셸 스틸이에요. 원본 영상들은 이분을 강철 같은 응징 특사, 트럼프가 콕 집어보내는 집행관처럼 묘사합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미셸 스틸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고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계입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은 맞아요. 그리고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직 상원 인준을 기다리는 지명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사 자리는 1년 넘게 비어있던 자리였어요. 1년 넘게 공석이던 대사 자리를 채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사. 이걸 응징 특사가 강철을 들고 들어온다로 번역하려면
누군가에게는 그 번역이 꼭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 필요가 누구의 것인지. 이제 그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면을 한번 닫겠습니다. 그런데 닫으면서 하나만 묻죠. 이 칼럼은 정말 워싱턴의 속마음일까요? 아니면 워싱턴에 심어진 누군가의 목소리가 미국 활자를 빌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걸까요?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꽤 단순해 보입니다. 아, 이재명 정부 외교가 미국을 불편하게 만든 게 있구나. 그래서 미국 보수 진영이 반응한 거구나. 깔끔하죠.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방금 그 미국 보수 진영의 반응이라는 말, 그게 곧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담당하는 뉴스 부서와 의견을 싣는 오피니언 부서가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피니언 면의 주장이 같은 신문의 뉴스 보도와 어긋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피니언 칼럼 하나를 미국이라는 나라의 판단으로 읽는 건 출발부터 무리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동맹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이 깨지는 중이라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그 무렵 한국과 미국 두 정부는 작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서울에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해결료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예요. 동맹이 파탄 나는 중이라면서 핵잠 협의체를 같이 출범시킨다. 이 두 그림이 같은 시간에 나란히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동기로 내려가 보죠. 동기를 보려면 먼저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칼럼은 사실 한 사람의 단독 글이 아니라 보수 성향 싱크탱크의 연구자와 북한 관련 운동 진영에서 오래 활동해온 또한 인사가 함께 이름을 올린 글이에요. 두 사람 모두 중국과 북한에 대해 오래전부터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글은 미국이 한국을 보는 눈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특정한 진영이 특정한 세계관으로 한국을 보는 눈이라는 거죠. 미국에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수십 갈래가 있고 그중 가장 강경한 한 갈래가 바로 이 칼럼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의 뜻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한 조각을 미국 전체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셈이 됩니다. 먼저 시간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성향의 인물을 주한대사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5월 AI 연구원의 칼럼이 미국 유력지 오피니언면에 실립니다. 곧이어 그 칼럼이 국내에서 빠르게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한미 두 정부의 동맹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지명, 칼럼, 증폭, 협의.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줄지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패턴이에요. 그럼 다음 질문. 이 그림이 굳으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재명 정부는 미국을 배신했다는 프레임이 한국 사회에 단단히 밝히면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웃는 쪽은 어디일까요? 외교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현 정부를 흔들고 싶어하는 세력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은 꽤 정리됩니다. 동맹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정권을 흔들고 싶은 욕망이 어느새 같은 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권의 문제를 짚겠습니다. 칼럼이 첫 근거로 든 오산 압수수색. 이건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산 기지 안에 있는 한국 공군 시설을 들여다본 사안입니다.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를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한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확보한 거예요. 특검은 미군과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물어보죠. 동맹국의 수사기관이 자국군 시설을 자국법으로 수사하는 걸 두고 바깥에서 주권 침해다라고 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같은 기준을 미국에 적용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검찰이 미국 부대를 수사하는데 한국이 나서서 그건 동맹 훼손이라고 하면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남의 집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딱 그 모양인 겁니다. 그리고 칼럼이든 다른 근거들도 가만히 보면 전부 같은 구조예요. 미국 기업 쿠팡을 정보 유출 문제로 수사한다는 것. 칼럼은 이걸 잘 나가는 미국 기업을 골라서
때려잡는다는 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안을 그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말라는 게 과연 동맹의 도리일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터졌는데 그 회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 당국이 손을 놓는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소비자 보호라는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당연한 일을 상대가 미국 기업이면 봐줘야 한다는 논리.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전쟁을 두고 한 나라의 정상이 자기 판단을 밝히는 것. 그게 미국과 완벽히 똑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이 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을 요구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든 이란이든 한국이 미국과 보폭을 한치도 어김없이 맞추지 않는 대목마다 칼럼은 중국 눈치를 본다고 해석해요. 그런데 노선이 다른 것과 적과 내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둘을 한 덩어리로 뭉개버리는 것, 그게 바로 낙인의 기술이고요. 통일부 장관의 정보 공개 발언을 문제 삼은 대목도 같은 결입니다. 어떤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따져볼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칼럼은 그 한 번의 발언을 한국이 동맹의 신뢰를 통째로 저버린 증거처럼 키웁니다. 자, 여기서 이 칼럼의 진짜 기술이 보입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설명이 되거나 최소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들을 한 자리에 중모아놓고 봐라, 이게 패턴이다 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개별 사안의 맥락은 지워버리고 나열의 무게만 남기는 겁니다. 5개의 의문을 쌓아 올리면 각각은 답할 수 있어도 더미 전체는 답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착시를 노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중 좌파라는 그 표현 자체를 짓겠습니다. 이건 분석일까요? 아니면 동기를 미리 정해놓은 정치적 낙인일까요? 현 정부의 외교 방향은 미국과 일본과는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충돌을 관리하고 동시에 우리 국방의 자율성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노선의 선택이지 진영의 배신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중 좌파라는 4글자는 그 모든 판단의 여지를 단번에 닫아버려요. 낙인의 기능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칼럼이 가장 앞에 내세운 근거, 오산 압수수색. 칼럼의 묘사를 그대로 옮기면 한국 관리들이 미군 기지의 지휘 통제 중심부에 밀고 들어가 미 공군 작전 정보를 빼냈다.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곳은 미군 시설이 아니라 그 기지 안에 있는 한국 공군의 방공 통제소였습니다. 자료도 한국이 수집하고 한국이 관리하는 자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사안은 사실 작년 여름에 이미 한번 정리됐던 일이에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압수수색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미군 시설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대상이었다고 직접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정상이 직접 마주 앉아 끝낸 사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칼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 나라 정상이 작년 여름에 직접 오해했다고 닫아버린 사건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다시 꺼내들고 동맹 파탄의 결정적 증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꺼진 불씨를 누군가 굳이 다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뭔가 순서가 이상한데 하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은 있어도 꺼진 불을 일부러 다시 지피는 사람을 두고는 우리가 좀 다른 단어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진짜 한미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칼럼 바깥의 사실들을 보겠습니다. 원본 영상은 이재명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을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꼼수라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정반대에 가까워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승인한 건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작년 가을 경주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합의했고 양국이 함께 낸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 그 내용이 담겼어요. 그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도 건조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인수한 바로 그 조선소에서요. 같은 합의 문서에 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의 주둔을
재확인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어요. 한국 항공사가 보잉 항공기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자, 이게 미군 몰아내기입니까? 아니면 동맹을 더 깊이, 더 촘촘하게 묶는 패키지입니까? 그리고 칼럼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던 바로 그 무렵 두 정부는 이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해결료를 어떻게 조달할지 가장 민감한 문제를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예요. 화탄이라면서 같은 주의 동맹의 가장 깊은 영역을 같이 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비교하겠습니다. 동맹국의 합법적인 수사한 건을 이렇게까지 격앙된 톤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정작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규명하는 문제에는 그동안 어떤 온도로 임해왔습니까? 같은 잣대가 맞나 싶을 만큼 두 사안을 대하는 온도가 다릅니다. 외부의 칼을 빌려 안의 상대를 베려는 그림. 삼국지를 한 번이라도 펼쳐보신 분이라면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그림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장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외교 분석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끝에 가면 묘하게 늘 같은 결론에 도착합니다. 한국은 보수가 계속 집권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잘 지낸다. 심지어 앞으로 몇십 년은 한쪽이 계속 권력을 잡아야 한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부정선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슬그머니 따라붙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맹을 걱정하는 분석이라면서 결론이 특정 정당이 사실상 영구히 집권해야 한다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바깥에 힘을 빌려서라도 선출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발상, 레짐 체인지라는 단어가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고요. 외교 칼럼이 어쩌다 정권 교체 시나리오로 끝나게 된 겁니까?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서사의 자백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동맹이 아니었던 거예요. 동맹은 명분이고 진짜 목표는 국내 정치였던 겁니다. 선거로 결정된 일을 선거 바깥의 힘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 그게 미국 신문이라는 점자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돌아온 거죠. 우리 국민의 70%가 넘게 미국을 좋아한다는 그 여론조사 숫자마저 어느새 그러니 한 정당이 영원히 집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둔갑합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국민의 마음과 특정 정당의 영구 집권을 몰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 말이죠. 그 비약 사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자,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 신문 사설 한 편이 한 나라의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 이제 질문의 모양이 바뀌었을 겁니다. 진짜 물어야 할 건 그 사설로 정권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한쪽에는 워싱턴이 있습니다. 관세를 조정하고 팩트시트에 서명하고 1년 넘게 비어있던 대사 자리를 채워 소통을 다시 잇겠다는 쪽이죠.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움직임을 동맹의 최후 통첩으로 번역해 들여오는 국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이렇게 정반대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정작 미국 정부는 이 칼럼을 자기 입장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백악관의 공식 발표도 아니고 국무부의 논평도 아닙니다. 그저 한 신문의 의견면에 실린 글일 뿐이죠. 그런데 서울의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정작 한 적도 없는 말을 미국의 최후 통첩으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미국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 풍경 자체가 사실은 가장 많은 걸 말해줍니다. 강철 같은 미셸 스틸이 응징하러 온다고들 했는데요. 정작 강철처럼 단단했던 건 그 칼럼 한 편을 동맹 파탄으로 번역해 내려는 국내의 의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활자보다 그 활자를 어떻게 읽을지 미리 정해둔 그 마음이 사실은 훨씬 더 단단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닫지 않고 열어두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교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바깥의 힘을 빌려 선출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 그게 끝내 성공했던 전례가 이 나라 현대사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 있었는지,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맹은 누가 더 큰 소리로 충성을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칼럼을 미국의 경고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획으로 읽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시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계속 같이 뜯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